방금 소개받은 권대영 상임위원입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이게 오게 되다 보니까 이 좋은 건물에 이 좋은 자료에 PT를 하나 준비 못 해온 거가 정말 좀 죄송스러운데 녹색 금융이라는 그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종이 원고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창용 총재님과 탄노기 김삼혁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은행 총재님 취임사를 읽을 때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중앙은행의 현안으로서 디지털 혁신과 그린 파이낸스라는 이런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중앙은행하고 정부하고 이런 녹색 금융에 대한 어떤 그런 제휴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사실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큰 행사를 하셨던 김상엽 위원장님은 제가 한 10한 몇 년 전에부터 뵀을 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녹색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긴 여정을 떠나시고 계신 분입니다. 무려 지금 10몇 년간 이 분야에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를 하고 계시는 제가 본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자 전도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훌륭한 두 분이 이렇게 개최하는 이 건물이 한국은행이 만든 신관입니다. 여기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게 돼서 또 제가 한국 정부의 녹색 금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아울러 오늘 많은 분들의 어떤 발표와 토론이 있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지만 1년 전에 제가 이 담당 업무를 하면서 이 녹색 금융의 이런 얼개를 이렇게 좀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때도 이런 토론을 하면은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네딕트 놀랜스 비아이스 센터장님하고 패터슨 홍 GCF CFO, 그다음에 최인진 BCG 대표님, 그다음에 또 토론하시는 김인구 BOK 금융안전국장님 등 참석자 여러분과 기분 여러분께 또 행사를 또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축사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의 평균 온도를 더 높이지 않도록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적인 아젠다로 이 부분을 설정했고 2020년에 2050 탄소 중립을 대내외에 선언했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2021년 9월에 기본법을 이제 제정했고 법적 기반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러한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국정과제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가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겠지만 우선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녹색 금융입니다. 그린 파이낸스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돈이 녹색으로 흘러야지 이 분야가 성공화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지속 가능한 어떤 인간의 삶, 산업, 생활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전 세계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50년까지 125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정부 재정으로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책 금융기관이 좀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거나 선도를 하고 우리 연기금 또는 한국은행이나 KIC 같은 국부 펀드, 그 다음에 이런 공적 자금들, 그 다음에 민간 금융들이 함께 이 돈이 도는 생태계를 이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기술, 산업, 아까 이제 무역의 이슈가 있으니까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전환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또 저탄소, 탈탄소로 전환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리스크를 갖는 그런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한국은행 총재님 말씀대로 정부가 관심 있게 가지는 분야는 이 중소기업입니다. 이러한 탄력적 대응에 적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전환하고 신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특히 정부와 우리 정책금융기관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제가 업무를 그때 옛날에 해보니까 정말 중소기업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쪽에 관심을 마인드도 좀 적고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아이디어, 물론 지금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중소기업은 어쨌든 대기업과 이렇게 밴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어차피 대기업이 물건을 이렇게 만들 때 중소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어떤 탄소 중립 문제 또는 ESG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을 하는 그런 협력체,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분야는 지금도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부도 금융당국도 이런 주어진 역할들을 이렇게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 금융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금융 지원이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탄소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과 기후 대응 기금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설비를 도입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정책적으로는 낮은 금리, 그 다음에 한도는 좀 늘려주는 그런 자금 공급을 좀 충분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산업은행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수소 인프라와 그린 혁신 기업에 대해서 총 1조 원 정도 규모의 투자와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보전기금을 통해서 저탄소 사업 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전 공급을 2024년까지 약 한 8천억 정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규모들은 제가 이제 예를 들었을 뿐이고, 저희 정책금융이란 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보, 신보, 기업은행 이런 전체 정책금융기관을 이제 다 이런 그린이나 녹색 분야에 투자를 하면은 아마 수십조가 되겠지만은 이런 좀 특화되어 있으면서 금리를 낮추어주고 한도를 주고 장기화되는 그런 상품, 대출 상품이든 투자 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금융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 채권 발행을 이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2020년에 그때 환경부하고 금융위가 한국형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업이 그 기준을 충족하면은 이자, 2차 보전 등의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제도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더 나아가면 녹색 채권을 넘어서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란 그런 상품 또는 지속가능 연계 대출, 그런 관련 금융 상품을 활성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많이 관심이 없지만은 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바뀐 생각들이 투자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투자 상품이 그때 제대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니까 탄소를 거래하는 탄소 배출 ETF 정도가 있고, 한국은 한 2년 전에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ETF 상품을 이제 개발해서 론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인덱스와 투자 수단과 비클, 그 다음에 특히 국민들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돈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금융권의 여신 상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 민간 금융회사와 협력해서 녹색 채권뿐만 아니고 이 여신 상품에 대해서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이제 K 텍스노미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가능해야지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고 그 금융회사의 금융 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분야죠. 그 공시제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럽의 경우에도 그 기후 환경과 관련된 공시를 하도록 했고 특히 SEC가 미국의 SEC가 보니까 그 상장 기업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그 기후 리스크 등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물론 뭐 IFRS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시 기준의 표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2025년까지 상장회사 중심으로 ES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항목과 어떤 기준, 특히 이제 이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검증할지 그런 것들을 구체화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 이 녹색 그 탄소 중립과 녹색 금융의 어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측정, 공개, 비교, 투자, 평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어떤 회계나 공시나 이런 기준을 통하고 그 인프라로서 어떤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융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기후 리스크 관리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도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그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리스크에 이제 노출되어 있습니다. 통상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자초자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고탄소 산업에 대한 익스포저의 그 점진적 감축을 저희가 금융권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지난해 한동안 이렇게 제 기억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나기 전에 한참 이 열기가 졌을 때 우리 그 4대 지주들이 그 재무제표를 전부 이제 이 탄소 배출에 맞는 그런 재무제표를 만들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이제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금융회사의 그 건전성을 이제 훼손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가 금융회사를 위해서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을 이제 제공했습니다. 그 지침은 너가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업무의 그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하고 내부 역량을 구축하고 공시할 것이냐 이런 이제 저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포괄적 가이드라인이지만 그 금융회사의 이제 업종별 특성에 맞게 그러한 그 지침서를 이렇게 좀 고도화해서 금융회사의 어떤 기후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저희가 지원할 생각이고 아까 한국은행 총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은행과 보험이 함께 참여하는 그 기후 경제 시나리오 공동 작업반을 이제 만들었고 금년 들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범 실시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찌 보면 그 제가 이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 그 한 2, 3년간 저희 금융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 사무관하고 이렇게 토론해서 정리한 자료고 제가 한 2, 3년간 이 업무 했던 거를 좀 개인적인 소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무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민물 낚시하고 바다 낚시를 다 가보는데 3년 전에 민물 낚시를 갔는데 제가 늘 가던 저수지에 그 제가 그 경험하지 못한 그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앉아서 이렇게 고기를 잡던 그 위치가 완전히 자갈밭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수확량이 엄청나게 떨어져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낚시를 가도 잡는데 그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30년 된 그 저수지의 30%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지형이 그러니까 전부 그게 평평한 이런 모래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게 전부 그냥 돌덩어리로 바뀌고 그 저수지에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막 상실되는 그런 측면. 근데 또 하나는 이 바다로 또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고 또 이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런 열대 어종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 제가 이제 이 조그마한 취미를 통해서 그 엄청난 기후 변화의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넘기지만은 막상 이 실생활에 계신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하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이게 뭐 게임 체인지 같기도 하고 참 변할 수 없는 것 같은데 2025년이지 않습니까? 좀 먼 미래의 이야기니까 지금 당장은 또 아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그런 아젠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게임 체인지이고 골드러시를 이룰 것으로
확신은 하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장관님의 입장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뭐 당장 국회에서 또는 뭐 시장 안정이 급한데 이 이슈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김상엽 위원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그 강하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제가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하면서 너무 이 분야가 모호하다는 측면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조금 모호하고 측정 평가 공시가 쉽지 않습니다. 이 표준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지 딱 손에 잡히고,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투자가 일어나고 평가가 일어나고 비교가 가능한데 이 분야가 업무할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ESG라는 용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S는 소셜인데 뭐 애매하지 않습니까? 삼라만상을 다 포함하는 것 같기도 하고, G는 거버넌스인데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책임성에 이행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E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구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 탄소 중립이라는 구체성이 있는 E에 명확한 그 표준화와 측정, 이 모호함을 버리는 이런 노력이 한국 정부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는 그 인식의 변화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상엽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인식과 그 시급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이 또 새로운 어떤 그 성장의 동력 내지 그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 전략을 수립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아까 한국은행하고 이렇게 연계와 이 협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거가, 사실 지난 1년 전에는 그 과 단위의 그 조직이 저희 금융위에 있었는데 지금 사무관 한 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이 실토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뭔가 좀 이럴 때는 이 전문가와 인력과 이 저기 저 능력이 있는 중앙은행의 어떤 도움과 협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은 이 부처의 전담 조직을 좀 확충해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은 이 분야가 아까 제가 좀 인상적인 거는 그린 파이낸스는 돈이거든요. 돈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녹색 금융이 돈을 버는 금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지속 가능성이 있고, 그 지속 가능성은 그 이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뒤에 이야기한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그 미래학자께서 그 우리를 멸종으로 몰고 가는 그 진보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 그 회복력의 시대가 떠오르고 있다고 하셨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회복력의 시대는 그 지구의 생명을 재생시키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류가 유일하게 진보, 효율, 성장 이쪽에만 이제 매몰되어 있었는데 약간 좀 거기서 벗어나서 자연과 함께하는 기후 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 금융이라는 과제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그 길이지만, 우리가 그다음에 인류가 지혜를 모으면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컨퍼런스가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